방이 좀 좁고 그렇긴 한데 한번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진짜 뭐 소개할 것도 없을 정도로 진짜 조그맣긴 한데 제가 그림 배우러 가서 그려온 거고, 여기는 제 옷들, 회사 갈 때 입을 옷들이랑 그리고 제가 평소에 즐겨 입는 그런 옷들, 이런 후드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품들이 좀 들어있고, 여기 다림이나 이런 것들 들어있고, 에어프라이어 또 선물 받았는데 에어프라이어로 냉동식품 같은 거 해먹는 걸 좀 좋아해서 에어프라이어를 바로 책상 옆에 배치를 좀 해뒀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주로 공부도 하거나 아니면 책도 읽고, 최근에 제가 역행자라는 책을 좀 읽고 있거든요. 이거는 빅피쉬라는 곳에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거든요. 60일이면 완성되는 돈 버는 습관. 근데 이것도 진짜 좀 기초적인 부분들을 잘 다뤄둬가지고 괜찮은 거. 그리고 침대 있고, 이 정도가 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이 정도 크기입니다. 한 3평? 3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먼저 보여드린 이유는 제 썸네일에 있는 것처럼 내가 돈을 모으는 이유, 돈을 모으는 방법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돈을 왜 벌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같이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과 돈의 제약 없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어서,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노후가 조금 더 보장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로 인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좀 예전부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를 처음 입사하고 나서부터 저는 그런 회의감이 좀 있었거든요. 회사에서 과연 내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 50살 이후 뭐 한 60살 정도 됐을 때 회사에서 은퇴하고 나서 내가 과연 돈에 제약을 받지 않고 정말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단순히 지금 내가 회사에 지금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젊은 나이에 빠르게 돈을 모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집에서 살고 있고요. 실제 평수로는 한 3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사는 이유도 결국 돈을 조금 더 빨리 모으기 위해서, 한마디로 몸테크를 좀 한다고 하죠. 저는 젊을 때 몸테크를 해야 된다. 왜냐면 제가 30대 중반이나 후반이 돼서는 어느 정도 불려진 씨드를 제가 굴려나가야 되는데, 현재 저는 20대 후반에 들어섰고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몸테크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주변에 제가 아는 지인이나 제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지방에서 올라와서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그런 성격도 아니어가지고 제 힘으로 일궈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 안정적인 월급도 나오는데 왜 이런 좁은 데서, 그리고 혼자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두 명이서 같이 살아야 되는 이런 환경에서 계속 있냐, 나가서 뭐 전세를 얻든지 아니면 월세를 얻든지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세는 결국 제가 그만큼의 돈을 넣어야 되고 많은 돈들이 굴러가지 않고 묶여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월세도 한 달에 한 50에서 60만 원 정도가 꾸준히 지출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내가 지금 젊은 나이에 돈을 많이 씨드를 모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적합한 선택인가? 라고 했을 때 맞지는 않았거든요. 뭐 어디에 살든 결국 그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돈을, 씨드를 빨리 불려서 노후에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을 할 것인가, 그 차이인 것 같고, 그런 마인드 가짐이 결국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나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선저축을 하고 후 지출을 해야 된다. 이것도 결국 그러한 마인드만 있다면 이게 자연스럽게 그런 방향으로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아, 내가 현재 나가고 있는 지출이 이 정도고 현재 내가 들어오는 수익이 이 정도니까 내 수익을 어떻게 늘리지, 아니면 내 지출을 어떻게 줄이지, 어떠한 방식으로 내 지출을 통제하지,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이 몸테크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지? 현타를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게 저는 딱 1억이라는 목표를 딱 정하고 그 이후에 1억을 달성하고 나서 그런 현타가 좀 왔었는데, 돈에 얽매여서 이렇게 사는 삶이 맞는가? 돈을 많이 모아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할 거길래 막 이런 생각이 막 계속 들거든요. 그때 마음가짐을 좀 잘 다져야 되는 것 같아요. 돈을 어떻게 모으고 있지? 어떻게 지출이 나가는지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썼었어요, 한동안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 생각을 꾸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쓰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1억을 모을 때까지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지출에 대해서 절약하고 통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뇌가 너무 그쪽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던 거예요. 쓸 때는 정말 써야 되는 게 맞거든요. 이게 단순히 을 버는데 한 3년, 4년이 걸렸다 쳐서 그 다음 1억을 벌 때 3년, 4년이 계속 똑같이 들게 되면 결국 10억을 벌려면 한 30년, 40년이 걸려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건 말이 안 되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 돈을 어떻게 굴릴지, 그리고 내 능력 자체를 조금 더 성장시켜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더 성장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기준 1억을 모았을 때는 어느 정도 내 지출이나 절약에 대한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금전, 경제에 대한 어느 정도 생각의 틀은 박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쓸 때는 써야 한다. 성장하고 그리고 배울 때 사용하는 비용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 책을 산다든지 아니면 어떤 강의를 듣다든지 챌린지를 한다든지 이런 비용을 쓰는 데에는 아끼지 말고 사용을 해봐야 된다. 왜냐? 그런 경험들을 해봐야 나도 그런 것들을 해볼 수 있고 내가 더 성장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런 거를 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는 단순히 돈을 모은다기보다 돈이 돈을 모으고 내 피부로 느껴질 수 있게 하는 것들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저는 배당금이었습니다. 배당 주들을 조금씩 모아가면서 배당 금액 자체가 늘어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세팅을 해놨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번 달에는 한 5만 원이 들어왔는데 다음 달에는 한 6만 원이 들어오네? 이렇게 실제로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현재 지금 목표가 내년에 한 2억 정도를 모으고 이제 전세로 밖에 나가서 혼자서 사는 게 목표인데, 그래서 내년에 목표가 2억도 있지만 제가 배당금으로 월세 값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놓는 거에 재미를 좀 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모으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성장시킬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계속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구독자분들은 돈을 다 잘 모으고 있을 거고 저보다 훨씬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돈을 열심히 모아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돈을 모으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성장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에는 돈을 열심히 써라. 그래야 돈을 더 잘 모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소소한 재테크 지식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이상으로 하마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